왔어요. 영장 없는 구속 수준이 아니라 가족의 행방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족은 혹시 죽임을 당해서 영도다리 밑에 빠뜨려졌는가 싶어서 바닷가에 아들 시신 찾으러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57일간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정황을 얘기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변호사하고 헌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색하고 죄스럽죠. 그렇게 되면서 점차 그 데모하고 학생들 변론하고 이런 거 하면서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도 제법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내가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된 것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싸움하러 다니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건을 줄인 것입니다. 조세 사건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대구 고등법원에서 행정법원이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법정에 가면 되는 것이 행정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그렇게 줄이고 그래서 노동사건하고 시국사건하고 조세사건하고 두 가지만 했죠. 노동법률상담소 만들어 놓고 또 환경문제연구소 또 누가 방 달라 해서 또 방 주고 그래서 사무실 절반이 운동단체한테 나가버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운동이 본업이 됐어. 본업이 돼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노동자 대투쟁 때 이제 8월 하순께 이석규 씨 장례식에 갔다가 이상수 씨는 토영에서 구속되고 나는 부산 와서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받고 11월 달에 변호사 업무 정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다닐 수가 없죠. 아마 직무 정지된 것이 국회의원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나는 검찰공천 국회의원이라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그런 데 대한 출세로서의 국회의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고 싶었죠. 초창기 의정 활동이 전부 다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노동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들, 개인 민원도 있지만 주로 이제 노동운동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돌하고 그러나 이제 정부는 노동운동을 되게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 민원 다 받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러고 이제 그걸 국회에서 쭉 따지고 그런 것이 국회 활동의 전부였어요. 이 재단 해가지고 수천억씩 막 긁어모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증인은 대한민국 국법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보고된 일이 있습니까? 청문회 2, 3일 전인가 전부터 부산에 이제 연합철강 노동자들이
그 서울에 와서 투쟁을 시작을 했었죠. 농성 투쟁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또는 정치 국회에서 아무리 무슨 뭐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고 하니까 나도 이제 그때 농성장에 같이 가서 농성하겠다고 농성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청문회를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농성은 길게 갈 것이고 청문회는 짧게 할 것이니까 일단 청문회를 하고 가라고 비서들이 원체 이제 권하는 바람에 청문회 갔었죠. 갔었는데 그 뭐 청문회를 너무 잘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청문회 중심 인물이 돼버렸어요. 돈이 10억이 들어왔다가 그게 되돌아나가는데 누구에게 보고돼야 합니까? 정치 공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이것도 부정입네 저것도 부정입네.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50 청문회다 하니까 야당이 갈라져 있어서 너무 국회 활동이 어려웠어요. 그 두 야당이 힘을 합치면 참 잘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두 야당이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엇박자를 놓으니까 이게 이제 뭐 민주진영이 하는 일이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89년 여름부터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그 통합운동에서부터입니다. 89년 2월 달이죠. 그 89년 8월 달에 영등포 얼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이 통합하면 이기고 갈라지면 반드시 지게 돼 있는 선거였죠. 양쪽이 또 실력도 비등하고. 그래서 그 선거에 제가 일체 지원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일체 지원 활동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그 선거 지고 나서부터 이제 통합운동을 시작을 했죠. 통합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운동이 정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90년 1월 달에 소위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통일민주당이 다 민정당하고 합쳐버리고 다 가고 본의 아니게 이제 탈당을 했죠. 탈당이 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탈당을 했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죠. 하나는 그 호남을 지역으로 고립시킨다는 것. 지역 구도가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고착화된다는 거. 한 가지는 이제 그제나 저제나 우리가 철새 정치 얘기했는데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야심가들이 뭐 국회에 당선되자고 개인적으로 이 당 저 당 옮기는 그런 수준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당 저 당 오락가락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은 좀 없어져야 될 잘못된 풍토인데 이제는 한두 사람의 기회주의자들이 정치판을 조금씩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냥 그렇게
기회주의 판이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그 이후에 정치인들의 행태가 거의 자기의 소신 가치와는 관계없이 당선, 이익 이것만 가지고 그 아무 원칙 없이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김영삼 대통령도 87년 이전까지의 정치적 업적은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90년 3당 합당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이건 혼자서 민주주의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죠. 한국 정치를 통째로 망쳐놓은 것이죠. 그래 20년 동안 나는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싸우게 된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세계 자랑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만한 기간 동안 독재와 싸우고 더욱이 구속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투쟁을 계속해온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보통은 거의 무투표 당선 수준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건국의 아버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민주 세력이 분열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 원체 빨갱이로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단순한 민주주의 투사로 보지 않고 자꾸만 친북 인사로 보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냥 투사만이 아니고 사상가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전략적으로 요령 있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자죠. 우리가 잘 못 알아볼 뿐이죠. 참 우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가 딱 하필이면 왜 영호남이 항상 서로 좀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까지 영호남 양쪽으로 딱 이렇게 양립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게 무슨 필연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입니다. 우연인데 하필이면 왜 딱 그렇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결국 많은 상처가 남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민주주의 진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지금도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됐죠. 다 김영삼 총재 다 따라가 버렸어요. 영남 지역의